오늘이 이게 메인일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부산일보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아, 끔찍했어요, 이거 진짜. 아, 나는 아니 이게 이 방송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예. 새날이 끌어왔던 아젠다 엄청 많거든요. 예. 그중에 5대 과제 중에 하나가 탈원전이었어. 그게 이미 그렇죠. 8년 전부터. 네. 아주 줄기차게 그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인 방송들을 했었죠. 그게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예. 1, 2년 있다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다 네. 보니까 탈원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보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 시각에서 보니까요. 얘는 체르노빌 이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후쿠시마가 아니고 입력된 게 체르노빌밖에 없어. 체르노빌 원전 이전으로 사고가. 돌아가 있다고. 그런데 탄소 중심이 지금 이제 뭐. 그 화면 하나 일단 볼게요. 예. 문제는 또 그 부산일보가 기사 내용의 일부를 삭제해버립니다. 지금 빨간 색깔로 돼 있는 게 삭제된 기사예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신박하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기사를 내가 그 부분만 답을 하나 그냥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눈 감고 들으셔봐. 비판하게. 네. 저는 원전을 일단 경제적인 에너지원이고 또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인데 안전 문제만은 그건 아주 과학과 전문성에 의해서 판단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보완해야 되고 지금 뭐 앞으로 나오는 원전은 안전성 문제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이 체르노빌하고 다르다. 여러 가지 지질학적 과학적인 그런 분석과 근거에 의해서 만약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전 줄여 나가야 되겠지. 그러나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그걸 더 과도하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하여튼 과학의 문제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안전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과도하게 그럴 필요가 있나? 이 지점인데요. 네. 지금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하는 거를 싹 빼고 나니까 그나마 순화되거든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원문이 그나마 순화됐다는 것에서도 굉장히 불쾌한 지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불경 시민들이 원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과도하게 불안하고 있다라고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님께서 원전을 이기고 살아보시라고요. 보통 먼저. 재난 영화 앞부분에 이렇게 정치가가 나와서 허황된 얘기를 하고 나면 꼭 재난이 나던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걱정이 됐어요. 이 과정이 언론에 접하는 태도, 캠프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 그러니까 후보가 큰 말실수를 했습니다. 사실을 헷갈렸어요. 이건 적당히 헤맨 게 아니라 있었던 사실, 왜 탈원전 정책에 힘을 얻는지도 모르는 원전이 터지지 않았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자. 기사 내용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그 2011년 당시에 도쿄에서 살던 분의 페북 글입니다. 2011년 3월 11일서부터 2014년 4월 16일까지 잊을 수 없는 날로 두 날을 기억을 하고 있는 이 사람. 도쿄의 내 집은 44층이었고 매일 옷을 다 입고 신발까지 신은 채 비상용품이 든 배낭을 옆에 낀 채 식탁 밑에서 잤다. 계속 울려대는 재난 알람에 2011년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잘 때는 무음으로 하고 잔다. 2011년 3월 12일 1호기, 이틀 뒤인 14일에 3호기, 15일에 2호기와 4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있었다. 어떤 거대한 공포가 삶 속으로 파고들었는지 다시 떠올리기도 힘든 기억이다. 함부로 씨부리면 안 된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지금은 뭐 야당 후보이기 때문에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 원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기사에서 보면은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했다가 네.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언론사에 요청을 해서 이것을 기사를 또 지웠다는 지웠다가 거죠. 네. 근데 결론은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사에서 다시 또 나왔어요? 네, 다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거를 언론사에서는 인터뷰했던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론사는 그런 경우는 뭐 여든 야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뭐 탓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 2, 3호기가 다 방사능 누출이 있었습니까? 수소가 폭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수소 폭발이 있었고요. 누출이 있었고요. 예, 그거는 도로가 뭐 녹아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호벽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변전 설비가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침수가 돼서 노심 온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냉각수 펌프가 정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 언론, 일본 언론 그리고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에서 이미 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서 방사능 유출이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방송에서도 이제 다른 방송에 얘기를 했지만 후보자 자체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불안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것도 뭐 본인은 야권 1위 후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절차가 없고 본인이 지지율 1등이라고 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다가 휴가 갔어요. 휴가를 갔어도 캠프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도 본인이 그냥 넘어가다가는 지지율이 언제 이건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무너질 거라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이 부분에 있잖아요. 원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아주 중요한 맥락을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방사능 기준치는 인간이 임의로 설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쪽하고 한국하고 다릅니다. 일본에서 안전 수치라는 걸 정해놓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예전에 우리가 그 탈원전 다룰 때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균도 아빠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고향에도 가면 고향 쪽에 영광원전이거든요. 요즘은 이름은 한빛원전으로 바꿨지. 다음에 고리원전 있고 월성은 막 있잖아요. 네. 왜 안전하다는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하는 데는 기형아들이 많이 나오는가? 그렇죠. 이게 균도 아빠 사건이에요. 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기형아가 안전한데? 안전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공기와 물 통해서 방사능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한 것도. 그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사실상 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요. 일본이란 나라가 망한 상황이에요. 당연하죠.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망한다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안 망했어요가 도쿄올림픽이고요. 당연하죠. 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석열이 폭발이 없었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얘는 그냥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것도 이 정도면은 역대급인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미쳤다고 10년 넘게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왜 품고 있습니까? 그럼 미쳤다고. 방사능이 누출이 안 됐는데 그 물을 왜 품고 있냐고. 누출 안 된 그 물을. 뭐 거기 쓰레기가 들어가 있어서 품고 있냐? 그리고 그거를 바다에다가 버리겠다는데 왜 전세계가 나서 갖고 이렇게 막고 있으며 그걸 가지고 반대 시위를 갖다가 왜 일본 자국민들이 하고 있냐고. 그것도 어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자국민 어민들이 하고 있다니까. 그런 뉴스들을 전혀 보지 않고 맨날 낮술이나 처먹고 다니면 어떻게 이 나라를 그 외교를 책임지고 나가가지고 그제를 하겠냐고요. 근데 저번에 윤석열이 서울대 원자력경학과 가서 교수 만나고 나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자력을 연구하는 교수들 중에서 가장 극우에 있는 포지션은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예. 그 사람하고 윤석열이 했던 이야기 중에 그 방사능 오염수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이야기했냐면 마셔도 된다 그랬어.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드세요 그럼. 윤석열은 지금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그때 그 교수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한국도 버린다였어요. 예. 버리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또 그 오염수를 버리는 건 맞는데 기준치 이상의 이하로. 폭발 사고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 그 후쿠시마에서 진짜 폭발이 없었다고 확신하고 믿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일본의 일부 극우 유튜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극우 유튜버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들 중에 일부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이거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걸 사실이라고 윤석열 후보는 믿고 있는 거야. 아니 방사능 오염수를 이제 그 교수는 마실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실 수 있다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도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청년들끼리 모여서 얘기했을 때 그런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윤석열이 지금 대선 그러니까 본인이 롱런을 할지 아니면 경선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실시간으로 계속 먹는 모습이라도 한번 보여줬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 당신의 말의 일부는 우리가 조금 동조를 할 수가 있겠다 실제로 그랬는데요.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연예인이 등장하고 아이돌이 먹었는 게 있는데 피폭이 되면서 죽었어요. 활동이 중단되고 죽은 그리고 분이 사망했어요. 코미디언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을 살리고 의지가 있는 건 좋은데 실제로 그걸 작업을 왜 못하냐? 폭발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원전의 변전 시설 살려서 노심을 모아들어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람이 못 가요. 가질 못해. 의지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는 사람이 가도 물리적으로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 윤석열하고 최재형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의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월성 1호기입니다. 월성 1호기. 월성 1호기. 월성 1호기가 준공된 게 1983년이에요. 네. 캐나다 기술로 도입했고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좀 지금 모델하고 좀 달라요. 네. 윤석열이 지금 그 이야기했잖아. 네. 지금 나오는 그 원전 모델은 뭐 체르노빌과 다르다. 체르노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네. 1983년에 그 준공이 돼가지고 수명 연한이 30년이거든요. 네. 그 30년 기한을 채운 게 2003년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착공한 캐나다가 똑같은 모델을 다시 이제 30년 지났고 써보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였냐면 4조 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4조 원 정도 들어가야 다시 개보수했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최소 비용이라고 했어요. 캐나다가 그걸 포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하자. 그리고 법원에서도 더 이상 연장하지 말라고 판결이 나온 사안이에요. 예.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하는 문제를 갖고 지금 윤석열과 최재형이 그거 갖고 사실 대선 나온 거야. 예. 근데 얼마나 환장하겠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게 상식으로 보면 그런데 비즈니스 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위험성이 많은 제품이고 이쪽에 관련돼서 원전 비즈니스라는 사람이면 원전 사고 나면 어떤지 아시잖아요. 당장 결제해 주세요 하게 되면 비용을 얼마든지 곶감 빼먹듯이 빼먹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 가지고 근데도 겁도 없이 야, 그 정도면 괜찮으면서 나사 같은 거 바꿀 때도 불량으로 갖다 집어넣거나 이게 누가 발견해서 대형 사고를 막은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냥 노상 있는 사고일 뿐이다. 이 노상 있는 사고가 원전에서 발생하던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요. 그저 비즈니스라는 이익 집단들의 얘기만 듣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떠든다는 거 우리 동수영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나라 돈을 갖다 빼먹으려고 환장한 작자들은 어떤 짓을 벌이냐면요. 유지 보수에 한정없이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해서 그것이 유지 보수비도 작고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처럼 사기를 칩니다. 거기에 수많은 뇌물이 들어가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일단 그거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원전이고요. 두 번째가 사례강입니다. 그 보들의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근데 청계천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대선 19대 이제 대통령 나가면서 대선 공약 자체가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들께 선택을 받은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30년 그러니까 원전 자체가 말씀 앞에 주신 것처럼 30년이고 그 수명이 30년이고 2013년 아까 2003년도라고 말씀 주신 네. 것 같은데 이제 수명이 2012년도나 2013년 그게 이제 30년째 되는 건데 네. 박근혜 정부 때 한 10년을 더 늘려서 2022년도까지 지금 늘렸던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그 전에 이것을 멈췄냐? 삼중수소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하니까 무슨 수소의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방사능 아니고 물질이죠. 방사능 물질이고 이 삼중수소는 지금 현재의 과학으로는 정화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는 현재의 과학으로 또 알 수가 없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뭐 탈원전 정책이 지금 당장 모든 월성 원전, 그러니까 원전 자체를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70년. 네, 그렇죠. 우선은 2030년도까지 원전이 지금 30%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한 18%로 한번 줄여보자. 근데 이것도 억지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수명이 30년이니까 30년이 다한 수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계산하자라는 것이고 또 2050년도까지는 우리가 뭐 그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뭐 탄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탄소 중립을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만들어
보자라는 정책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보수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당장 모든 그 원전을 없애는 것처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을 믿는 분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제일 악의적인 게 이번 그 여름에 전력 예비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게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탈원전은 시작도 안 했어 이 쉐리들아. 이거를 기사라고 쓰냐? 근데 야, 이게 그리고 지금 돈 따라가면 다 보인다니까. 아니 형님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데스크에서 그걸 사인을 해가지고 쓰게끔 해준다는 게 더 참혹한 선동이잖아요. 좀 다르게 보시면 블랙아웃이 발생하게 되면 다들 걱정하고 속상해하잖아요. 누가 그런 재난이 생기면 돈 버는 데가 생깁니다. 당연히 돈 버는 데가 생기지. 평소에도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조그만 소규모 회사들에 매입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화력 발전. 이 과정에서 화력도 다시 져야 되고 필요한 거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게 있죠. 특히나 5, 60대 이상 70대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어르신들은 아껴서 잘 사셨던 분들이에요. 일회용 젓가락도 한 번 쓰신 게 없고 일회용품도 다 씻어서 햇볕에 말려서 어떻게든 쓰셨던 분이니까 원자력도 남들은 30년 쓰고 캐나다 애들은 돈 많으니까 포기했나 보지. 그래도 우리는 한 30년 더 쓰면 안 돼? 안 돼요. 이게 위험해요. 그걸 그리고요, 모르시는 분들 진짜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원전 3개 분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온갖 헐뜯고 난리를 치고 이 태양광 시설을 해가지고 엄한 데다 돈 썼다고 난리를 쳤던 그런 인간들 이번 여름에 한마디도 못하게 됐어요. 무려 11.1%의 전력이 이런 가정에서 뭐 혹은 자가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태양광에서부터 충당이 됐다는 사실이 그래프로 밝혀졌어요. 그게요. 원전 10개, 10기 그 분량의 전기를 태양광으로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 타임에 오히려 전력 수요량이 떨어져요. 그 태양광이 그거를 갖다 받쳐주니까. 일단 이 의제를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원전 자체가 사고가 안 나도 안전한 전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원전 주변에서는 기어가 많이 태어나겠어요. 방사능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윤석열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다는 뜻이지. 맞아요. 최근에 몇 개월 전에 후쿠시마에서는 아직도 방사능이 얼마나 나오고 있나를 테스트 보도한 지상파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핵심 지역에 가면 사람 가면 바로 죽어요. 맞아요. 즉사할 정도의 방사능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를 이렇게 열심히 아니 했어요. 심지어 거기에 지금 로봇도 투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방사능이 나와서 로봇이 가면 기계가 고장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투입도 못 하는 곳이야. 일본이 바보라서 그걸 갖다 아직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 그 원전에 무슨 뭐가 수치가 조작됐다고 대선 나오신 분 한 분 계시고 예. 국회에 대한 굉장히 열심히 하면 애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윤석열은 아예 기본도 모르고 그러면 이야기 조금만 발전시켜가지고 윤석열이 이렇게 되면요 난 부끄러울 것 같거든. 우리 같은 사람이 방송하다가 팩트가 잠깐만 들려서 댓글창에 막 뜨잖아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근데 제가 뭘 잘못 얘기하면 성수형이 안 찾고 형 건 틀렸어 얘기할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끼리는 건전하게 유지가 돼요. 윤석열 주변에는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저희는 끊임없이 정보를 보지만 윤석열은 바깥에 나가 사람 만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녁에 술 한잔 반짝 먹는 게 좋은 건데 연락 안 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평가를 받는지를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캐릭터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시대의 캐릭터는 뭐냐면 인정하는 거야. 그럼 틀릴 이재명 수도 기사 봐. 있지. 이재명 기사. 절대 인정 안 하잖아. 그 사람은 요즘 트렌드가 그런 거를 모르는 게 어디 가서 만약에 출마한다 그러게 되면 일부러도 꾸미는데 누가 42년 전에 나온 책을 그걸 인생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요. 밀턴 프리드먼을. 하지만 맞다니까. 그러니까 그 밀턴 크리드만이 진짜 무덤에서 제발 성녀라 그만해라 내가 쪽팔려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할 만큼 왜곡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이렇게 논란거리가 된다는 걸 어떻게 보느냐 이 좌파들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해가면서 딴소리 하나 보다 시비 거는 거지라는 식으로 되지 아무도 바라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윤석열 캠프 가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서 윤석열 옆에서 똑바로 잘해 외운 거 얘기하고 그런 거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럼 무너지지는 않을 텐데 이경 대변인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뭐 20% 30%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훅 자빠지듯이 그냥 진짜 뭐가 몸 안 좋아서 다친 사람 갑자기 자빠지면 쿵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최근에 한 2, 3개월 보여준 모습은 딱 그거예요. 극우 선동가.
틀린 팩트를 우리가 왜 우리는 원자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쪽 반대로 얘기하는 애들 있지. 팩트 다 틀린 거. 그러면 JTBC 같은 데서 팩트 체크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봐봐. 근데 있잖아. 그 사람이 20년 넘게 검찰이었다. 그게 더 그리고 무서워, 그게. 그 사람이 특수부 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거 하다가 지금 있지 검찰총장이었어. 그 머리로 화이트 칼라 전문 그러면 범죄 그 수사일 때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개판 5분 전도 아니고 개판 아사리판 그 자체였다는 그 반증 아니냐 그 자체가? 그런 인간을 갖다가 제대로 걸러내지도 못하는 게 검찰 조직이야. 다리만 쫙 뻗라고. 룸사롱에서 술만 처먹으면 다 그냥 형님이야. 근데 윤석열은 자체가 그냥 보스인 것 같아요. 지금 검찰총장 자체도 이제 보스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본인에 대해서 이거 고쳐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이 고쳐야 된다는 개념조차도 없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이번에도 본인이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거의 당을 접수하듯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당대표, 원내대표 다 없는데 얘기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입당을 했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고 경선 룰을 좀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본인이 휴가를 갔습니다. 그럼 뭐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봤을 때 이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저는 토론회가 아마 이거 기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부분이 밝혀지고 정말로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한순간에 훅 간다. 근데 저는 정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토론하다가 아니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고 나서 나 안 할래 이러고 뛰어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 좀 있는 거 집어 던지고 그냥 방송하다가 빠져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지지율은 올라갈 거야. 그렇게 되면 좋아하긴 할 텐데 사람들이 좀 근데요. 변태적인 걸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이런 있어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선동한다 또. 나가라고 시키는 그러니까. 거야. 그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 난 꾸준히 그거야. 지금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 지금은 모든 인터뷰나 이런 게 영상으로 남아요. 옛날 사람들은 저 형이 무슨 뭐 모처에서 만나가지고 인터뷰하면 다 첨삭해지고 해서 조물만 나갔을 거 아니야. 근데 직접 한 이야기를 갖고도 와전됐다 그래. 그 말이 제일 웃긴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이 있는데 왜 와전됐다 그러냐고. 아니 이번에 그 기자가 부산일보 기자가 진짜 기자라면 나라면 녹취록 그냥 깠어. 오늘 MBC에 던져줄 거야. 이거 다시금 그 원문이 살아났다 그러지만 솔직히 이걸 갖다 캠프에서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압축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실제 진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고 해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중요한 내용을 녹취록을 갖다가 옆에다 끼고 그걸 갖다 받아 적으면서 이렇게 올리는 게 기자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윤석열 발언인데 뭐가 하나 잘못되거나 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기 전에 보통 완성되고 나면 그 캠프에 보내요. 컨펌 맞고 올립니다. 그랬는데도 이걸 갖다 지들이 걸러내지도 못해가지고. 거기도 뭐 그런 거 아니라고 아니, 생각했겠지. 캠프에서는 오늘 들었는데요. 이거를 녹취록을 뭐 언론사에 갖다 줬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보니까 이제 캐릭터 답 나왔어. 그 120시간 발언도 그 스타트업 업계에 사람들 시각을 대변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될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한테인가 아까 그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왜 우리도 방송 이렇게 옛날에 팟캐스트나 이런 걸 그 독자로 들을 때는요. 누가 한 말이 정답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될 자는 여러 사람 말을 들어봐야 되거든. 그럼. 그러니까 프리드먼 책도 마찬가지고요. 대충 단편적으로 접해서 그게 자기 고정관념화 돼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서 아니 스타트업 업계 입장도 있겠지만 노동자 입장도 있을 거고 대기업 입장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으면 굉장히 흡수가 빨라. 스펀지 같은 사람이야.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극우 포지션인 사람들 보니까 균형 강박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고. 극우 포지션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는지가 더 중요하다니까. 룸살롱에서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진실같이 느껴지겠어. 술 한잔 들어가고. 잠깐만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지금 윤석열이 룸사롱 다닌다고? 지금? 어. 모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윤석열처럼 그 머리에 든 게 없은 사람들 공부 안 하고 자기 일 바쁘면 업데이트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과감하게 이렇게 모른다는 걸 드러내는 사람도 처음이에요. 전 휴가 간다고 때려쳤다고 하지만 그나마 보수 캠프에서 아마 이준석의 비단 보따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하나 풀어서 홀드를 시킨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루라도 바깥에서 돌아다니면 이젠 참혹하게 추락할 텐데. 아 윤석열 휴가 갔다고? 네. 휴가 갔다니까. 그 방송 어떻게 하냐? 이야기거리가 없잖아. 아니 가서 야, 어디서든 사고 칠 지금 거야. 뿌려놓은 게 너무 많아.
이거를 갖다가 그 제대로 분석하는 데만 해도 한 일주일은 가. 아니 이렇게 정말 다채로운 분야에서 큰 사고를 여러 번 치기도 힘든데 지금 그 말을 막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수 진영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고 정말 바짓가랑이도 붙잡고 지금 여기서 말씀 더 하시면 안 돼요. 나가면 우리가 창피해져서 져요. 그러니까 지금 멈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휴가를 저는 갔다고? 그래서 난 본질은 안 바뀔 거로 봐. 돌아오고 거기서 어디서 이거 세일 며칠 거야 어때요? 얘기가. 혹시 아시는 분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휴가 4일 정도 4일? 간다고. 예. 4일 동안 윤석열 이야기 안 하고 싶기도 하다. 우리가 휴가하고 싶다. 네, 윤석열 어디서 숨쉰채 발견치면서 또 딴소리 하고 있는가 보일 거예요. 숨쉰채 그럼. 발견. 전에 했던 인터뷰 다시 올라오고 아니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뭐 문제가 이러면서 하죠. 와전됐고 예. 그 질문은 그만하고 또 진짜 중요한 얘기 중에 진짜 이 방식이 제일 비겁하다고 느끼는 게 뭔 말이 논란이 되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들은 적 있다. 남이 그 뭐 얘기한 거지 내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제일 정말 야비한 짓이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뭔가 검찰총장으로서 나오면 그 세월의 내공이란 게 있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은 검찰을 어떻게 했냐면 수사가 있을 때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압색하고 시간이 많을 때는 술 먹고 이게 다였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공부 안 한 게 보이는 사람. 그리고 한동훈이 좀 해주고. 요 세 가지 패턴으로 그 자리까지 견뎌온 참 그래서 참혹한 내가 그런 최근에서 인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패 인정할게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자의 그 가벼움. 아니 최재형도 있는데 왜 나갖고 인사 실패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최재형 감사원장도 있는데. 맞아. 그분의 최재형 감사원장은 공간에서 가족 모임을 해요. 그분 애국심이 투철해가지고 애국가는 4절까지 불러.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저 음식을 누가 했는지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왜 나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거다. 4일 동안 윤석열 역할을 해. 똑같아. 정말. 열심히 요즘 성대모사를 그러니까 이런 키우니까. 캐릭터면요 어떻게 봐 대선 못 나갈 것 같죠. 저는 당선 못 될 것 같죠. 경선 통과 못할 거라고 봅니다. 경선도. 네네. 우리가 홍준표를 무식하게 봤는데 홍준표는 내가 보기에 석학이에요 석학. 맞아. 윤석열에 비해. 내가 준표를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배출해낸 그럼. 그런 탁월한 정치인이야 홍준표는. 아니, 근데 윤석열이 딴 사람들의 반박은 해도 홍준표 말에 한마디도 답을 안 달았어요. 뭐라고 말하면 씹힐 게 뻔하거든. 안 들리는 거예요 그쪽만. 세상에 김재원도 탁월해 보이더라고 요즘에. 검사 출신에서 곽상도 빼놓고 다 탁월해 보여. 김진태까지. 아니 사실 검사들은요 윤석열 비판해야 돼요. 검사라고 다 무식한 건 아니다. 그렇지. 아니 김진태가 제일 괴로울 것 같아 지금.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또 검증 단장 맡았다며. 김진태는 심지어 스타일도 있어. 카우보이 모자 쓰고 자기 나름대로 세련되게 할 줄 알고 겸손한 척도 할 줄 아는데 윤석열은 전혀 아니니까 두고 봐야죠. 이게 되게 웃길 거예요. 외모를 봐도 김진태가 낫지.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내용 없는 어디서 들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윤석열이 롱런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얘기 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전 최재형을 보면서 이 나대는데 실력은 없는 사람들의 고민 그런 걸 했을 때 오히려 윤석열이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다. 든 게 없어요.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고 기자들이 이런 걸 물어볼까 왜 박근혜 쪽에서 그렇게 질문지를 미리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린 준비된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 생각하는데 그 자리가 탐나서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근데 과감한 거지. 그 체격으로 진짜 밀고 들어가면서 난 몰라. 근데 어디서 주워들은 게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있었다면 최재형은 그나마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어서 야, 난 이게 대선 출마 그냥 준비된 게 기자회견 없다고 보면서 얘기하는데 왜 선언을 한 거야? 준비된 게 없는데 지켜봐 달래 잘할 거래. 뭐 근데요 한 달 동안 열공해가지고 도대체 대통령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있거든.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조국 장관한테 했던 그 압색의 숫자가 100회가 사실상 넘었다고 그렇죠. 하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은 거악이었어요. 그럼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근데 윤석열이 불과 2, 3개월 만에 모든 국민한테 희망을 준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대선 나갈 수 있다. 존나 무식하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수 쪽의 그 지지자라고 야. 하는 게요. 그 단상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우러러보는 게 보수 쪽의 지지 행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민주 진보 쪽에서는 윤석열을 저 아래에 있는 일종의 버러지로 보는 네. 실제 그런 시각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래서 개나 소나 저
국민의힘에서는 내가 대권 후보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 걱정 많은 형님이 하나 있는데 이 대선 후보 시작하는 거 할 때 저보고 정치평론할 때 좀 살살하라고 특히 윤석열 까지 말라고 그 사람 너무너무 위험하고 철두철미하고 절대 비판하면 너 잡혀간다 어떡할래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요즘은 야 걔 진짜 뭐도 아니야 진짜 어쩜 저렇게 무식하냐 뭐도 아니야. 자기가 잘못 봤다고 사람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검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걱정 안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암요. 보수 바뀌었어요. 지지자들이요 윤석열 얘기를 안 해. 오늘도 제가 보수 지지자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윤석열 얘기를 안 해요. 어디 내놓기 지가 봐도 부끄럽잖아. 그 부끄러워. 어디 뭐 그냥 줄리 이것만 해도 막 이렇게 음모론이니 뭐니 뭐 또 이게 여성에 대한 비하니 이런 걸로 좀 어떻게 쉴드를 쳐볼 수 있었는데 120시간서부터는 자기가 생각해도 좀 납득이 안 되고 거기다가 지금 원전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팔 안 했어. 지금 이거는 진짜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상식으로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데 자기는 그게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같은 무리로 이렇게 읽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이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대사 하나 있잖아요. 네. 넌 날 부끄럽게 했어. 뭐 이런 대사.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어디 대사죠 그게? 이게 그 영화 그 뭐죠? 김지영 달콤한 인생. 감독의 달콤한 달콤한 인생. 달콤한 예. 인생. 아, 그렇구나. 저는 한 가지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당은 모르겠지만 우리 여당도 필요하면 해줬으면 좋겠고 야당도 그렇고요. 앞으로 모든 토론할 때 음주 검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다른 건 몰라도 저쪽 당에 있는 양반들은 술 안 먹으면 못 나올 사람들이 천재예요. 최재형 나와서 말 한마디 받을까? 그리고 윤석열 술 안 깨고 나올걸요. 최재형은 경건한 장로님이신데. 예, 모르겠어요. 하여간 근데 그 원래 용기가 필요할 때 술 한 잔 드시고 그러면 나가시는 분들이 토론회 할 때 있어요. 분명히 이거 하자고 할 거야. 걷기 대한 경기. 그거부터 국민을 해야 하자고. 그게 출연분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분이 출연 분량에. 나와서 아주 뻔뻔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 진짜 이거는 누가 알면 정치 패러디하고 이제 싶은데 막 시작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죠. 이제 두 번째 출연하는 이경 대변인 발언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10분 드릴게요. 하고 싶으면 다 해요. 네. 못한 이야기. 오늘 결론 한번 내봐요. 최재형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저는 최재형 전 원장이 왜 이렇게 입양 얘기만 나올까? 뭐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 논평했다가 서로 이렇게 공방 받은 적 있죠. 그거. 오늘 그거는 논평 이제 너무 시원했어. 그런데 우선은 이제 왜 입양 얘기만 나왔을까 했더니 이분이 내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됐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그 출마 선언 이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던 부분이 뭐 어려웠던 부분이 아닙니다. 맞아요. 본인께서 현 정부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죠. 뭐가 잘못됐냐? 첫 번째로는 뭐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했고, 그럼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제가 아직 20일밖에 되지가 않아서 준비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부동산 정책 당연히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판사일 때는 한반도 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대요? 네, 그렇게 얘기를 정말 말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것도 뭐 당연히 비판을 하니까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럼 산업 구조가 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편이 돼야 된다. 네, 그럼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를 돼야 되냐라고 했더니 어려운 준비인데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럼 기업 규제를 철폐를 해야 된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주장을 또 본인이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철폐해야 되는 법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또 이렇게 좀 답변을 했었던 거고요. 네. 그럼 또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말고 그러면은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거기에서 저출산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지막으로 기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준비가 안 됐는데 출마 선언을 한 것이네요. 그랬더니 준비가 아직 안 됐던 것은 뭐 압니다. 그럼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노력으로 돼 이게? 저는 네 정말로 제가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할 내용이 없는 논평이라고 제가 오늘 너무 시원했어. 네 그렇게 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내용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런 부끄러움이 정말 국민의 몫이냐. 그래서
지금 윤 전 총장이 1일 1망원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최 전 원장께서는 1일 1 공부라도 하시라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제발 이제는 좀 진짜로 공부를 좀 오히려 이거에 비하면 윤석열은 지금 뭐 망언은 있지만 달변가다. 아니 근데요, 네. 진짜 대통령을 일일 일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뽑는 겁니까? 대통령이 그런 공부로 그런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예요? 그래도 뭐 100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경선이. 100일 공부 들어가면은 지금보다는 근데 100일 정도 술을 먹고 마늘을 자, 먹으면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요 얘기 하나만 덧붙여 드릴게요. 보통 외국에서는 모든 분야를 다 알지 못하고 그때 의사결정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읍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노동 쪽은 어느 게 교수하고 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 기업 CEO 출신과 하고 이게 그 사람을 구성하는 팀이 되고 의사결정만 잘해도 전문가들이 능력이 있거나 편향되지 않으면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공부조차 안 돼 있는 거예요. 캠프를 어떻게 꾸려야 되는 공부조차. 예. 최근에 본 사람 가운데서 허경영 다음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 보면 허경영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허경영 훨씬 허경을 그럼요. 분석해 하다 보면은 이 공부 많이 정도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허경영 허경영이- 굉장히 진보적이죠. 이분들이 진짜 왜 이래? 허경영 다음으로 빼겠어. 허경영보다 훨씬 공부를 못한 예. 꼴찌예요, 꼴찌.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이게 어느 정도여야죠. 어느 정도여야죠. 해도 너무한 거지 이거는. 이게 양극단으로 국민의 태도가 국민을 다르죠. 모독하는 거예요. 둘 다 어? 마찬가지고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빅픽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드 인사 안 하면 실제로 보수 인사들이 민낯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계산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는 코드 인사 하지 마라. 조금 전에 인사 실패했다고 그건 인정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실패지만 네. 그 실패를 통해서 보수의 민낯을 까발려 준 거야. 난 문 대통령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기는 뭐 빅픽처에. 엄중하게 총리를 하셨던 분도 그만하시죠. 사실 자, 여러분 좋아요 꼭 눌러주고 나오세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채팅창에 사심 갖고 이렇게 채팅 글 쓰시는 분들 못했어. 컨텐츠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좀 부탁드리고 성동 이경 성동 2 154회 방송은